그거 우리가 아는 그 한동훈이란 사람인가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오늘 SNS에 치킨 배달하는 사진을 올렸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민심 경청을 하러 전국을 다닌다고 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이번에 경남 진주의 한 치킨 가게에서 뭐 사장님, 아르바이트생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영세 자영업의 어려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네. 듣고 나서 그 치킨집 사장님과 함께 치킨 배달을 직접 했다라고 하면서 저런 사진을 올린 겁니다. 네. 치킨 체인점을 하시는 영세 사업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저녁 시간, 영업 시간 내내 있고 좀 도와드리고 하면서 뭐 치킨 포장도 같이 하자고 해서 치킨 상자 포장도 하고 치킨 배달도 아파트에 한번 같이 가보고. 아, 치킨 이러면서 배달도 하셨어요? 예, 어제 같이 가봤어요. 아, 진짜. 예. 그 치킨 배달 갔을 때는 그 저 집 주인분이 못 알아보세요? 한 전 대표. 아, 요즘에 저 앵커님 치킨 많이 안 시켜보신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앱에 이렇게 쓰세요. 주문되면 벨 누르고 놔두고 가시죠. 아, 맞아. 그래서 거기서 제가 벨 누르고 놔두고 나왔죠. 네, 치킨 배달법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진봉 교수님, 네. 지금 저 상황을 글쎄요, 물론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해볼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다. 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른바 배지가 아니에요. 즉 현역 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회는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국회 가서 현역 배지라면 활동을 하겠죠. 근데 배지도 아니야. 그런데 국민의힘 당대표도 아니야. 그러니까 원외에서 바깥에서 뭐 이것저것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라이브 방송도 하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 치킨 배달하는 날이 공교롭게 어떤 일정과 겹친 날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심이 더 받게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필이면 그날이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소환장을 보낸 날이에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그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에서 있으면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하는 현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아마 특검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해달라고 하는데 계속 거부를 해서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특검이 법원에 뭐라고 요청했냐면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고요. 그날 이제 법원에서 이걸 잡아서 출석하라고 두 번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지난 12일에 법원이 증인 소환장을 발송을 했는데 폐문 부재, 즉 집에 아무도 없어서 배달이 안 됐고요. 또 그래서 한 번 더 18일 날 증인 소환장을 다시 발부했는데 역시 폐문 부재. 근데 그 사이에 한동훈 전 대표님 거제에 가 있다고 지금 본인이 그랬었죠. 직접 이제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었죠, 네. 그래서 저 문제 때문에 이게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특검이나 아니면 이 법원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의 입지와 위치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증언을 해서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나오게 되면 네. 배신자 프레임이 다시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배신자 프레임에 좀 갇혀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확대될 수 있는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첫째 폐문무죄 얘기는 아마 그 김행컨님한테 증인소환장 가도 폐문무죄 될 겁니다. 대개 잘 안 계시게 되잖아요. 뭐 저는 이 내용을 아니까 뭐 제가 받았다 쳐도 돼요. 그러니까 뭐 폐문무죄 가지고 저렇게 언플하는 것 자체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역으로 왜 그렇게 저 특검은 저한테 집착할까요? 이 특검은 민주당끼리만 임명한 특검입니다. 그게 큰 문제죠. 진실 규명보다 저에게 이렇게 집착하는 거는 보수를 분열시키겠다라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마치 우리 당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민주당 특검 그쪽에다가 이쪽에 일종의 일러 바치는 그림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게 자기들과 일종의 협업을 하는 그림을 만들기를 바라는 것이다.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궁금증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계속 그 송달하지 말고 그냥 뭐 우리가 흔히 그동안 계엄 국면 뭐 그런 데 많이 봤던 거 있잖아요. 체포영장 같은 이 사안에는 체포영장은 그 허용되지 않는 사안이니까 궁금증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현재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다 보니까 체포영장까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사안과 관련해서 특검팀은 한동훈 전 대표의 진술이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원만하게 임의 수사로서 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한마디로 그 당시에 그 내란을 선포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왜 계엄 해제 그 표결을 해야 되는데 당사로 오랬다가 뭐 국회의사등 네. 오랬다가 장소를 여러 번 바꿨던 정황이 있잖아요. 그게 모종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당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그런데 당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들어가서 이 해제하는 표결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럼 전반적인 경위를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진술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히지만 네. 이 한동훈 전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진술은 필요 없다. 나의 행동을 봐라. 나는 그날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막거나 이런 부분들에 동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먼저 계엄을 막으려고 했었고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었다. 네. 그 때문에 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지금까지 또 반대되는 사람들한테 정치적 공격을 받고 있다. 네. 그런 만큼 더 이상 특검에 끌려다니면서 정치적으로 불리한 어떤 진술이라든가 그 어떤 모습을 연출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한 것이고요.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생각은 내가 마치 이 특검에 협조해서 이 국민의힘 내부 인사를 공격하는 듯한 그런 외관을 만들어서 보수 진영을 분열시키는 데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한동훈 전 대표 검사해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냥 안 나가도 왜냐면 체포영장 같은 거 이 사안에는 못 한다고 하니까 자기를 강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국을 계속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있다. 아,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특검이 불렀을 때의 참고인이기 때문에 참고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죠. 뭘까요? 하나는 참고인을 피의자로 전환을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신분을 방법. 전환해서?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상당한 어떻게 보면 부담을 특검으로서는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검으로서는 신의 한 수다라고 네. 생각했는 것이 네. 차도살인,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법원을 통해서 미리 증거 조사를 하자. 그것이 이게 얘기하고 있는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수사를 할 수 있어? 하는 게 법원을 통한 수사가 증거 보전 절차인 것이죠. 그런데 법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불렀는데도 안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200만 원,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세 번, 네 번째도 안 나오면은 그때는 당신 여기 와 하면서 인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도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검찰의 요청 네. 이게 어쨌든 이번에 그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네. 10월 달로 지금 또 기회를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 하면은 특검으로서는 이 과태료 부과해달라.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는 법원에서 영장 쳐주십시오. 인치를 위한 구인영장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을지는 앞으로 상황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